아이고, 영상이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상까지 했었죠. 그래서 도로가 우리 집을 지나간다면 도로를 세우는 건 합법적인 일이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고 국가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복구를 해줘야 된다. 이럴 경우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다가 자동차로 사람을 친 경우, 이런 경우는 자동차는 사람을 치면 안 되죠. 주의를 잘 봐야 되고 신호도 지켜야 되고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 행위다 라고 해서 배상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139쪽 보면 알다시피 우린 불법 행위를 배우고 있잖아요. 불법 행위.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배우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특징, 금전적 배상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당신이 이 친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3천만 원의 배상을 해라 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집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니까 너한테 줄게, 자 가져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의 돈으로. 자,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다.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경우였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이나 약속을 다른 말로는 채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만 채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약속도 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채무불이행 나오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의 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해.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식당 주인이 내일 오후까지 물건을 50인분의 물건을 배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도 알겠습니다, 배달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지. 구두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일 오후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배달 안 해줬어. 그러면 식당 주인은 예약 손님이 50명이 왔는데 못 받은 거야. 피해를 입었죠. 그럴 경우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 중에서도 좀 손해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42페이지 그래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수행학습 중에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